안녕하십니까, 정영태 교수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정치와 정치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갈등의 요인입니다.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주체와 관련되는 부분, 환경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갈등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갈등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 당사자, 즉 갈등 주체.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 또는 이슈. 세 번째, 환경적 조건. 이 세 가지가 갈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주체의 경우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둘 이상이라야 갈등이 성립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촉발 사건이라고 하면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던진 말이나 행동을 계기로 해서 상대방이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발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촉발 사건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던진 말이나 행동이 촉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적 조건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경, 경제 상태라든지 경기라든지 또는 전쟁이냐 아니냐, 사회 불안 정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사람들 마음속에,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 규범, 즉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사회적 규범도 환경적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갈등의 구성 요소를 교통사고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승용차와 파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갈등을 해서 두 운전자는 서로의 책임을 물으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갈등 주체는 파란색 자동차와 빨간색 자동차의 운전자 두 사람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촉발 사건은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비난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시 그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면 갈등이 촉발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환경적 조건은 신호등 체계라든지 노면 상태라든지 날씨 등이 환경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이 오작동했거나 길이 미끄러워서 아니면 안개가 껴서 충돌 가능성은 높았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환경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 갈등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주체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갈등이 발생하려면 당사자가 둘 이상이라야 되겠죠. 그죠? 둘 이상이 있어야 싸우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걸 주어진 것을 하고 이 둘이 개인인 경우, 개인 대 개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 당사자가 집단일 경우, 어느 한쪽이 집단일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집단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이긴 한데 이 집단의 성격이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민간 간의 갈등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 갈등, 집단 갈등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갈등 당사 중에 한쪽이 공공기관일 경우, 적어도 한쪽이 공공기관일 경우에 이런 갈등은 공공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빠뜨린 것은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있잖아요. 내면의 갈등, 심리적인 갈등.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개인 대 개인, 집단 대 집단, 집단인데 공공기관이 포함하는 이 세 가지 경우만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갈등 주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갈등 주체의 어떤 규모,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했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냐, 집단 대 집단이냐, 공공기관을 포함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갈등 주체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등 주체는 일단 개인의 초점을 맞출 경우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규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갈등이 발생할 때까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성격, 즉 개성이라고 얘기하죠. 기질 아니면 어떤 아픈 고통, 경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갈등 주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 다른 사람과 의사 교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즉 갈등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 주체가 가진 이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어렵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갈등 주체가 각각 특유의 가치관, 규범, 정체성, 성격, 기질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동일한 갈등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갈등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들 또는 갈등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유사한 갈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가치나 규범 등 이러한 내면적인 어떤 조건들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 주체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가 갖는 특징입니다. 갈등 당사자 둘 이상 사이의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2인 삼각 아니면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상대방이 나와 뜻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면 나를 설득하여 함께 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즉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만약에 다른 한쪽과는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서로에게 이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이제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면 왜 더불어 함께 생활해야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훨씬 더 갈등이 많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어쩌면 혈연을 나누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또는 가치 규범이 다를 경우
충돌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갈등의 구조, 즉 구성요소와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갈등의 구성요소 중에서 두 번째인 갈등 촉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